자, 16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 반의 관계 했을 때 떠오르는 것 기억하시죠? 두 가지 모순 관계라는 거와 그리고 반대 관계라는 것 말이죠. 항상 모순 관계는 중간항이라는 말을 제가 썼으니까요. 중간항이 없는 완전한 반대는 모순이요. 중간항이 있는 제3의 경우가 가능하면 반대 관계라고 했죠. A, B 사이에 존재할 수 없으면 모순. 이미 창거방패를 떠올리면 제일 쉽잖아요. 그러나 A, B, C 사이에 C가 있어. A, B 사이에 C가 있으면 반대 관계라고 했죠. 근데 모순 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얘를 외우는 게 좋다고 했어요. 모순 관계를. 자, 저랑 했던 거 아시죠? 기억나는 것 죽다 살다, 있다 없다, 남자 여자, 움직이다 정지하다, 유죄 무죄. 여기 있잖아 말하면 참 거짓 이런 것들이 몇 개 안 되는 모순이라고 했어요. 남자 여자 사이에 중간에 없어요. 죽다 살다 중간에 없어요. 유죄 무죄 사이에 없어야 한단 말이에요. 개념이 보편화되어야 됩니다. 반면 반대 관계는 엄청 많죠. 많기 때문에 얘는 안 외워도 되지만 이해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크다 작다, 그리고 오다 가다, 흑백,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있죠. 좋다 싫다 다 중간항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 대신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이었는데 용어를 풀었기 때문에 개념으로 풀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크다 작다의 명칭만 붙여봅시다. 중간 사이에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크다 작다 사이에는 보통 있잖아요. 제3의 경우인 C가 있으므로 크다 작다는 반대 관계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런데 1번의 설명 중에 보니까 모순이 발생하다. 이게 모순 관계라는 이야기거든요.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면 모순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중간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중간항이 없다는 이야기가 결국 모순 관계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를 동시에 긍정한다면 C가 없어요. 동시에 부정해도 C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1번부터 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과 도착은 어떨 것 같아요? 출발했어, 도착했어, 그러면 가는 중이에요, 오는 중이에요, 이런 게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출발과 도착 사이에는 중간항이 있다. 물론 도착은 완료의 의미예요. 출발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부정이 다른 쪽 부정과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 관계라는 이야기죠. 반대 관계라면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3번은 모순 관계죠. 그래서 한 단어를 부정하면 무조건 다른 쪽 단어에 긍정이 된다는 거예요. 중간항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면은 그냥 둘 중에 하나여야 되겠죠. 이건 참이야, 이것은 거짓이야 이래야 되지. 조금 참, 조금 거짓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참도 거짓도 아니야 이런 건 없어요. 유죄 무죄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간항이 없다는 이야기므로 모순 관계에 맞습니다. 어떤 뜻을 포함하는 것을 함이라고 해요. 포함 관계라는 말이 아닙니다.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넓다 좁다 우리 아시죠? 넓지도 않고 중간에 좁지도 않은 C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 관계라고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설명에 의하면 한쪽 의미가 다른 쪽 단어의 부정을 뜻한다고 했으니까 넓다의 반대면 좁다, 좁다의 반대면 넓다. 그냥 이거는 반이어네, 반이요. 이거는 중간항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의 관계의 개념으로 본다면 4번도 맞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단어 간의 관계, 그토록 많이 했던 유의 관계, 반의 관계, 포함 관계, 상하의 관계 또는 동의의 관계, 다의 관계 우리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중에서 정답 1번은 반대 관계인데 설명은 모순 관계로 나왔습니다. 의외로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설명, 개념이라고 했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그것이 기본에 충실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17번으로 갑니다. 자, 이제 표면적으로는 살짝 어려웠지만 다행스러운 건 밑에 해석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 해석에서 객관적인 정보가 좀 나왔죠. 그리고 용비어천가의 13장. 보통 우리가 용비어천가 그러면 1장, 2장, 4장, 47장, 48장, 67장, 125장 이런 게 원래 되게 중요하고요. 13장은 보통은 교과서에 안 나오고 이제 문학에서 약간 사이드로 다룰 때는 문학에서 13장이 나와요. 실제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이 해석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15세기의 용비어천가,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 용비어천가와 더불어서 문법이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문법은 여기에 힌트가 있었다고 했단 말이죠. 각각 사례는 사람이, 말씀을 아뢰는 사람이죠. 사례다라는 말. 보여주셨다, 재촉하셨다. 하더라, 우리는 평소에 많이 알고 있는 많다에서 비롯된 단어고요. 아뢰시니, 알리시니 가지고 찾아서 변화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답 리을을 보게 되면 사동전미사, 이거 현대문법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사동전미사 그러면 뭐가 있었죠? 이희리기 우구추, 특수하지만 으키, 키에 이런 게 있었죠. 다만 해석만 생각합시다. 목적어와 함께 가는 시키다, 하게 하다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뜻풀이를 보니까 꿈으로 천명을 모르시니 꿈으로 무엇을 알려주셨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무엇을, 뭘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성계 너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바로 천명을 알려준 거죠. 하늘의 명을 알려주었어. 원래 알리다라는 현대 단어가 뭐예요? 알다의 사동이죠. 무엇을 알려주었어. 답을 알려주었어. 그것이 바로 답을 알게 해준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사동이라고 했을 때 이 리 자리에 어울리는 게 왜 자리에 온 거죠. 그러면은 사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어와 함께 연결되는 시키다, 하게 하다의 사동이었던 거예요. 해석이 됩니다. 원래는 이것이 왜라고 하는 것이 RO 플러스 E라고 하는 사동 접사가 2번 사용됐다고 말해요. 예전에는 O라는 사동 접사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잠을 재우다, 자게, 하게 하다라는 이중의 사동 기억하시죠? 현대문법에서 이미 했거든요. 깃발을 세우다, 깃발을 서게, 하게 하다 이런 이중의 사동 했잖아요. 얘도 같습니다. 소학원의 뒤에 해설에 넣어놨지만 몸을 세워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의 마침이다라고 했었던 입신, 양명 이거 했었잖아요. 몸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몸을 세워 서게, 하게 하다 이 중에 사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동이. 그래서 4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 나머지 다 설명하자면 말을 아뢰 사람이죠. 사뢰이가 사뢰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아뢰 사람에 어울리는 의존명사 이가 받침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연음이 됐을 뿐이지 의존명사 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로 나오냐면 청산별곡에 가장 흔한 미리도, 괴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즉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할 때 의존명사 이예요. 우리 그 이가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이가 할 때는 그 이였잖아요. 합성이 되면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지금 그 이처럼 합성어가 되면 붙여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뜻하는 거지 얘가 주격조사 이가 아니에요. 알다시피 15세기에는 주격조사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도 3가지의 이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 자리에 받침이 있으면 이가 나오고 받침이 없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받침이 없을 때 이제 2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받침이 없을 때는 그냥 이를 이렇게 3가지로 제가 씁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고 영 형태가 나타나기도 했었죠. 받침이 있을 때는 이, 받침이 없는 모음 다음에는 이가 빠지고요. 대신에 이 모음 뒤에는 아예 탈락이 되기도 하죠. 탈락. 그렇다면 뭐 불이 깊은 남간 할 때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요. 원래 여기에는 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 모음이 왔기 때문에 이를 아예 탈락시켜 버렸죠. 주격조사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것뿐. 그래서 여기는 주격조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말씀을 사렐 이가 여기에 이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이가 이 모음 뒤이기 때문에 탈락은 이루어진 게 맞는데요. 여기서 이가 주격조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니은에서도 주의했어야 될 것이 우리는 선어말 어미, 특히 높임 선어말 어미 하나밖에 없거든요. 시, 그리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샤, 시, 샤 이렇게 2가지인데요. 여기는 아시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거죠. 아는 옛날 단어로 말하면 배하다, 배하다가 지금처럼 말하면 재촉하다라는 옛 단어였기 때문에 배하 플러스 선어말 어미는 시가 여기서 붙게 된 거죠. 니은의 기본형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배하다 이렇게 봤어야 돼. 예전 단어로 보자면은요. 지금은 뭐 재촉하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아가 빠져야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웠어요. 시만 놓고 보는 거랑 아시는 다르단 말이죠. 자, 3번은 이유는 때문이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역접이죠. 많지만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라 역접, 많았지만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뭐 설명은 좀 많이 했습니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용비어천가라는 것을 주고서 문제로 활용했는데 이게 예전이라면 이거 해석도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2절 사구의 기본 방식인 악장과 중국의 고사와 그리고 우리의 고사라는 것을 고려하되 중국의 뒤에 나오지만 주나라의 왕이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뭔가 의심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쳐야 돼. 저 앞에 왕을 쳐야 돼. 그랬는데 주저하다가 우리 같으면 좌고 우면했는데 꿈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천명성, 김이독립선언서에서 했던 시 천의 명명이며 하늘의 명령이며 이런 거 있잖아요. 항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겁니다. 역시 노래, 이성계,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거야 그랬지만 이성계가 좀 주저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꿈을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 역성혁명이라는 것으로 쿠데타로 왕이 된 거죠.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용비어천가의 주된 내용의 하나였어요. 조선 왕조의 영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태조 이성계를 찬양하고 조선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후대 왕에 대해 권계하는 게 용비어천가의 주제잖아요. 천명이라는 핵심어는 문제와 상관없이 해석으로 기억해 주세요. 자, 설명은 했습니다. 사동전미사 해석상 보니까 한글 해석에서도 답이 나오지 고전으로는 알 수 없어요. 어려우니까요. 자, 이렇게 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어쨌든 알외신이에서의 알리신이의 외가 여기에서는 외, 즉 오와 이가 결합되면서 모두 사동의 뜻으로 해석되는 전미사였다 이렇게 말이죠. 몸을 쉐워, 소화거대 제가 이야기했어요. 쉐워라는 말에 서계, 하계, 하다라고 하는 이 중에 사동이 사용된 것으로 저랑 많이 했었습니다. 자, 나머지 역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구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참고자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용비어천가의 핵심 천명이라는 게 13장의 내용이었었고요. 이절삭구의 대구체, 중국의 주나라 무왕의 이야기와 함께 결국 결론은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다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18번입니다. 역시 일종의 일치, 부합이긴 했는데요. 약간의 추론처럼 여겨지긴 했어요. 이 문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더라고요. 하지만 자, 계속 찾아봅시다. 자, 일단 정답이 있는 것. 신라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송편을 빚었어요. 자, 이제 이 장면을 주목해서 보세요. 바로 여기인데요. 이제 앞에서부터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부식에 거기에 의하면 백제는 뭐뭐고 신라는 뭐뭐다라는 글귀를 두고 점술사가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이제 달이 가득 찼으니까 다음에는 사라질 것이고 그러나 신라는 지금은 반달이니까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언이 맞은 거죠. 왜? 백제는 망하고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된 거니까요. 676년에. 자, 그래서 이제 반달이라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서 송편을 빚었다. 누가 빚었겠어요? 주체로 보면 누가? 신라인들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라인들은 자기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라 사람들이 송편을 빚을 때 그런 염원을 담아서 기원하는 뜻을 담아서 빚었겠죠. 이제 백제 때부터 이런 해석들을 했다고 하니까 백제 의자왕 때 말이에요. 그럼 백제 때라고 한다면은 삼국시대고 삼국시대면 신라가 있잖아요. 그럼 신라인들이 자기 잘 되라고 빚었겠죠. 백제인들이 빚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라인들이라는 주체가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지만 이미 백제 의자왕 때 신라인들이 그랬을 것으로 간접적인 추론. 그러나 대부분 여기는 일치로 간주해줘야 되겠습니다. 스스로까지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르죠. 월병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위상을 잃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또 그것을 본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각각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비빔밥을 만들듯이 중국에서는 월병을 만들었다는 거지 본떴다는 거는 전혀 아니고요. 자, 4번도 사실은 얼뜻 보면 좀 비슷하긴 했지만 예언 덕분에 발전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랬다고 했지만 실제로 예언 덕분에 발전했겠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비약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좀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저도 좀 착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이 예언은 예언일 뿐, 발전은 발전일 뿐, 그것 덕분에 발전했다. 이렇게는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딱 전형적인 비약이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이 완료되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19번, 20번입니다. 자, 의외로 또 이 19번을 고난도로 보신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구운몽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봤어야 되고요. 최초의 흔히 우리는 몽자류 소설, 특히 서포 김만중은 알다시피 대표적 국어 존중론자이므로 국어와 관련된 소설, 구운몽이라든지 서포만필이라든지 그리고 사시남 전기라, 특히 이제 우리가 2년 전에 국가직의 사시남 전기의 사필 규정이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것에 비춰보면 지금 2년 만에 또 구운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원래 구운몽은 액자 구성이었거든요. 액자 구성이었던 것은 원래 현실이 천상세계로 나와요. 그래서 천상세계에 구름 타고 다니는 육관대사와 성진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죄를 얻어서 꿈속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되죠. 양소유로 바뀌게 되고 이제 바로 이 장면, 꿈을 깨게 되면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액자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 꿈 장면이 이제 시험에는 훨씬 잘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딱 끊어서 보면 좋아요. 현실일 때는 성진이었고요. 인간 세상으로 가서는 꿈속에서인데 양소유였다가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팔선녀와 함께 있다가 이처육첩이었다가 다시 팔선녀로 되돌아와서 주제 인생무상과 그리고 허무의 극복, 이 불교에 귀의한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상황을 이야기로 만들면 뭐예요? 양소유가 꿈속인데 자기는 이제 인간 세상에서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무상감을 느끼던 중 짠하고 한 스님이 나타나죠. 이 스님이 바로 예전에 도사, 자신의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육관대사였는데. 근데 이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누구시더라, 누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보기에는 이제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야, 너 나 몰라? 너 옛날에 나랑 1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옛날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PP, 대과거죠, 대과거. 그런데 양소유는 약간 좀 황당했던 거예요. 글쎄, 나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15살 전에는, 16살 전에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잖아요. 꿈속에서 어렸을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예요. 이게 대과거라고 한다면 1번, 이것은 이미 꿈속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는 이렇게 자라났고 나를 위해서 싸우다가 하다가 옛날에 잠깐 당신 만났던 것 같기도 해요. 이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몽중몽이라고 하는데 꿈속에서 잠깐 만났던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착각이죠, 착각. 그러니까 스승은 또 비웃은 거예요. 너 진짜 몰라? 넌 꿈속에서만 기억해? 너랑 10년 살았는데?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래서 꿈을 깨게 해줘봐 이렇게 하자 지팡이로 돌 난간을 치면서 현실로 되돌아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 갑자기부터 보통 현실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현실로 되돌아왔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의 이야기는 지금 스승이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출현한 거죠. 바로 지금이죠. 바로 지금. 나머지는 지금은 현재지만 나머지는 과거라면 과거고요. 대과거가 디귿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대과거, 디귿을 먼저 주는 3번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디귿이 말이죠. 근데 학생들은 리을이라고 많이 착각했더라고요. 리을은 16살이라고 하는 것이 꿈속에서 성장했던 양소유의 16살을 말하고 그러니까 나이로 보더라도 얘는 성진이었을 때예요. 성진이었을 때 이거는 양소유예요. 얘도 양소유고 당연히 지금도 양소유가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양소유의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다 꿈속에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운몽의 시간을 재구성한다. 이제 문제 의도로는 두 가지로 볼게요. 문학에서 이 시간적 순서라는 건 사실 되게 매력적이죠. 특히 아까도 김유정의 소설이 나왔지만 동백꽃이나 봄봄처럼 역순행적 구성의 소설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재별하라는 문제가 원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잘 나오죠. 법원직 같은데 국회직에서 시험 이미 나와요. 또는 고전문학 기준으로 운문에서도 삼위인곡처럼 또는 면왕정가처럼 사계절을 배열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제가 사실 많이 추천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적 순서에 대한 배열도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자, 다만 어려웠던 이유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이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지문이 일단 길었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막 시계 보면서 푸니까 19번이 눈에 잘 안 들어왔대요. 학생들이. 난도와 상관없이 이 읽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게 정말 다 읽는다기보다는 약간의 배경 지식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 오늘 공부에서가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공부의 과정 속에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구운몽이 뭔지, 줄거리가 뭔지 이런 거는 꼭 점검하고 시간적인 순서를 재배열하는 연습도 일단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도 거의 약간 배경식으로 풀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한 번에 나왔을 거예요.
첫 번째, 승상은 양소유를 말합니다. 양승상이라고 하잖아요. 양소유는 꿈에서, 몽중몽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꿈인데 그 꿈속에 꿈에서 언젠가 중을 보았던 것 같기도 해. 아, 낯이 익은 듯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너나 몰라 스승이 말하니까 언젠가 꿈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승이 방금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 바보야. 너는 꿈속의 꿈만 기억하지 말고 너 나랑 10년 살았어, 10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질책하듯이 조롱하듯이 하자 성진이 양소유가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러면 꿈으로 깨워주겠다.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자, 뒤에서는 승상이 승려였음을 인정했다? 전혀 아니죠. 저는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꿈을 깬 건 그냥 화술로 나를 왜 희롱하느냐 하면서 꿈에서 깬 것뿐이죠. 자, 또 여덟 낭자를 사라지게 했어요. 그건 뒤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지인의 일이 옳고 그름의 뜻을, 옳음의 뜻을 의심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벌써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상황 자체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 이제 알게 됐겠죠. 자, 또 그 징벌한 이가 중이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관계를 부정하는 건 나 너 몰라 이거죠. 나 너 몰라. 난 너 본 적이 없어. 어떻게 10년 동안 같이 살았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25년 동안 국어를 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운몽을 그냥 안 봐도 뻔히 다 알죠. 근데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전 6차 교육과정 뭐 또는 그 이전 5차 뭐 7차 교육과 이런 데에서 기본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렸다는 것뿐이지 원래 정상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작품. 갑자기 엉뚱한 소설을 준 게 아니거든요. 김만중의 구운몽, 사시남정기, 서포만필. 그중에서 우리가 가사의 빅3,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곡. 그중에 최고는 송미인곡이다. 이렇게 제가 극찬을 했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국어 존중론자의 내용이므로 그런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전 중에 좋아하는 정약용, 박지원, 허균, 김만중 이런 인물들은 평소에도 글을 많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번까지 해설들을 뒤로 올수록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요. 이 정도로 좀 속도 조절을 해서 전체 2시간에 종료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차가운 겨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봄이 옵니다. 그러나 그 봄이라는 것이 저절로 오는 건 아니고요. 자연의 봄은 저절로 와도 인생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찬란한 봄이,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바라고 제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해설 다시 보시고 깨끗한 시험지 다시 푸세요. 최소 2번 이상은 풀어서 뭐가 부족했는지. 국어적 지식의 문제보다는 국어적 사고, 국어적인 논리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문제 방향을 잘 보셔서 평소에도 앞뒤 관계를 논리적으로 인과적으로 분석하고 생각하는 힘을 또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고요. 이번 국가직을 계기로 해서 또다시 지방직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냉정하게 차분하게 준비 잘 하시고 또 그 준비 과정 속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부분들이 실전에서 잘 적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고요. 그걸 자신 있는 분들이니까 힘내시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S였습니다.